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주식입니다. 오늘은 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지, 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관련주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뉴스와 신문 기사에서 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뉴스들은요, 거의 대부분 많은 주식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일단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주라고만 치시면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에 블로그에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기글이라고 뜨는 걸 보면 블로그에서도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본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하시면 매우 쉽게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인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 보면 화재 정보 시스템 먹통 관련주 정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분은 제가 뭐 아는 분은 아닙니다. 네, 그 정보 관련이 어떤 건지, 주요 업무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비슷한 화재가 있었는데, 화재로 카카오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들까지도 정리를 해주셨고, 리튬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업들도 정리를 해주셨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기 또 있네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상추의 국가전신 관련주 정리. 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블로그에만 들어가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포함시키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부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뭐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블로그도 참고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리튬 배터리가 터지면서, 그죠? 화재가 나면서 이게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뭐 방열 소재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관련주들, 뭐 파워로직스, 아모그리텍, CIS, 에스코넥, 탑엔지어링, 성창오토텍, 비츠로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거운 주식이라 저는 이제 잘 보는 종목은 아닌데, 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차트를 보는데, 그런데 이런 사회적 이슈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차트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왜? 이건 갑작스러운 사고잖아요. 딱 매집을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올린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한 종목을 세력들이 잡아서 끌어올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참고를 하지만, 차트가 망가진 종목들도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왕이면 차트가 좋으면 좋다라고 했을 때 저의 기준은 장기평선이 있죠. 이 보라색이 241선, 검은색이 481선인데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고 정배열인 종목이 이왕이면 좋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둘 다 완전 역배열이죠. 완전 역배열. 이런 종목보다는 아모그린텍은 240선 위에 있고 481선 밑에서 역배열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 뚫으면 쭉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보다는 아모그린텍이 차트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CIS도 역배열, 에스코넥 역배열, 탑엔지니어링 역배열, 성창오토텍 이건 정배열이죠. 자, 요런 종목이 이왕이면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종목들에다 표시를 해놓고 보는 것이 좋다. 자, 비츠로셀도 정배열이죠. 대형주들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정배열 위주로 일단은 보십시오. 차트를 보실 때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를 이제 보는데, 자, 보시면 비츠로셀과 성창오토텍을 비교해 봤을 때 비츠로셀은 앞에 바로 매물대가 크게 있죠. 성창오토텍은 앞에 매물대가 바로 없죠. 뭐 이런 종목이 이왕이면 더 좋다. 만약에 가점을 매긴다면 이런 종목에 더 체크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다.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이제 481선이 위에 매물대로 있기 때문에 성창오토텍이 차트적으로는 제일 좋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요, 당일날
시초가에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잡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되 다음날 시초가에 어떤 종목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느냐, 그게 대장주니까 그렇게 종목을 잡는 게 좋고요. 이제 배터리 안전 관련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 하고, 모바일 실물증 관련해서는 이제 라운시큐어나 드림시큐리티를 보는데, 만약에 이 두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얘도 이제 정비열 이제 초기죠. 라운시큐어도 정비열 초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둘 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데이터 솔루션은 꼭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체크를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거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났을 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비슷한 일로 상한가를 가거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초부터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초부터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또 차트상으로도 정배열이죠. 이런 종목은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크게 꼭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아이스텐 CTS도 이제 과거 카카오가 움직였을 때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 체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모아데이터는 좀 역배열이죠. 차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SK솔루션.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있죠.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도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튀어 올려주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앞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센터 관련 주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드 위즈,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더존비전은 최근에 굉장히 좋게 가고 있고,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없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무조건 보는 게 좋습니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것이 좋다. 효성 ITX, 이런 거는 정배열이긴 한데 매물대가 좀 있죠. 그래도 이런 것들도 움직여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 해서 오픈베이스, 링네트,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좋은데, 얘도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애들은 쉽게 터져주기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보시고, 자, 이렇게 480선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배열 초기를 만드는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 나머지 이제 보안 관련주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재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회적 이슈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초보자분들이시라면 그런 종목들 잘 정리해 보시고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관련 블로그들을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월요일 장이 대응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는요 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의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블로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